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대비해 전담 TF팀까지 꾸린 청주시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청주시의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두고 하루 최대 18만 톤의 공업용소 공급이 가능한지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청주시는 SK하이닉스 측의 투자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기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사회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들어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반도체 수요가 없는데 공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SK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을 돕기 위해 모든 인허가 부서가 똘똘 뭉쳐 전담 TF팀까지 만든 청주시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백지화가 아닌 잠정 보류라는데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인허가라든가 공업용수, 전기, 건축 등 공장 신축에 필요한 시청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SK하이닉스의 과도하리만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청주에 적지 않은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자 보류를 지켜보며 SK하이닉스를 무조건 옹호만 하는 게 지역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병호 전 교육감의 삼선을 저지하고 충북의 새로운 교육수장이 된 윤건영 교육감이 다시 한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북 교육의 방향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공간 재구조화와 주제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육 회복 사례가 된 초등학교를 방문한 윤건영 교육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필평가든 아니면 또 선생님들에 의한 그 수행평가든 어쨌든 정확하게 또 학생들의 상황을 맞춤형으로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의 1호 결제인 진단평가 강화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도를 강조한 건데 당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원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주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줄 계획인데 이대로라면 충북에선 1,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교육부의 교원 감축 계획에 따라 내년에 충북에선 교원 340명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진단평가 강화뿐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원 감축과 관련된 어떤 대응이라든가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과연 고스란히 그리고 온전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라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교육 정책의 전환을 위해선 교육청의 행정조직과 교원들의 업무를 재정비하는 게 선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지원청의 행정 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업무를 이관 추진해서 교육력 회복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산과 교원 수급이라는 과제 속에 윤 교육감의 교육 회복 기조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와 충주, 충북혁신도시에 이어 제천 지역 일반 계고의 평준화가 추진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제천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거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2025년 이후 제천 지역 4개 일반 계고의 평준화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이강일 전 서울시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2위였던 김영근 전 도의장이 지역위원장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전 의장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검토한 민주당 충북도당 선관위는 이강일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등 부정행위를 확인해 이같이 처리했습니다. 김영근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됩니다. 10,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해 판매해온 태국인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 일반 허브차 티백 제품으로 속여 밀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태국인 A씨의 집을 들이닥치자 집안에서 밀봉된 상자들이 여러 발견됩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허브차 티백 제품으로 위장돼 있는 크라톰.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크라톰은 각성 효과가 강하고 투약 시 경련과 호흡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발견된 크라톰은 티백 1만 포, 10kg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 등 태국인 2명은 크라톰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20포당 2만 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SNS를 통해 마약 광고 글로 의심되는 글을 발견한 충북경찰은 위장 거래로 제품을 확보한 뒤 국과수의 성분 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약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발송자나 발송지 모두 허위로 기재돼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득이 택배 배송 경유지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전북 군산에서 생활하던 2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입 당시부터 그 물품을 허브차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통관이나 세관 쪽에서 단속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태국인 2명을 구속하는 한편 태국 현지 내 생산자를 특정하는 대로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거부하며 업무를 수행 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청주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주민 요구였는데 이 까다로운 민원이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동남지구에 건립 중인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청주시에 출입구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한 건 지난해 7월. 정문 위치가 생활 편의시설과 동떨어져 있어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쪽문이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은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제 한 2분에서 3분이면은 단지 어느 구간에서도 저희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해당 구간은 완충 녹지와 방음벽 설치, 비용 문제 등 조율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0개월의 공정 끝에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19차례나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점을 도출한 겁니다. 이게 될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수월하게. 국민권익위는 이행 점검을 통해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 내용대로 합의가 이행이 되는지를 꾸준한 이행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권익위 조정을 모델 삼아 향후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을 통해 집단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도내 창업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창업가 초청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장대한 단양 카페 산 대표 등 3인의 창업 특강과 창업가 간담회가 마련돼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운송 원가 상승에 따라 충청북도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충청북도에 긴급 특별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버스조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버스업계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업체의 연쇄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버스업계의 급등한 유가 부담액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충북도지회는 도청 앞에서 낙농제도 개선과 우유 원유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낙농가들은 사료값 인상으로 낙농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유 버리기 퍼포먼스와 집유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충주시 6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50대 공무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올해 초 부서 회식 후 부하 여직원을 따로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